예. 예. 아니, 정리를 제가 해놔야 되는데요. 채권법 어디를 보시냐면 2페이지 있죠? 여러분, 그 채권, 아니요. 기본서는 330페이지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채권법 뒤에 있죠? 여기 자료 보시면 강의 노트 보면 세 번째 채권법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를 한번 보시죠. 2페이지요. 2페이지고요. 여러분, 그 약관법이라고 되어 있죠? 약관법 이러면 332페이지 약관법에 되어 있는 그 채권법은 다 이거 하셨죠? 그 뭐지? 줄 다 그으셨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그 다른 과목도 줄을 긋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다른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책이 한 권으로만 선생님들이 아마 줄을 긋고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아마 공법하고 개론은 좀 줄을 긋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들은 지금 중의사법 줄을 걷는데 아마 그 밴드에다 올릴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밴드에서 여러분 그 다운받으셔가지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책을 돌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혹시 네이버 밴드 가입하셨나요? 하셨어요? 거기다 자료를 올리라고 했거든요. 찍어가지고요. 그러면 거기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운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어디 가더라도 그 뭐죠?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어디 가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게 또 이제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카페에다가 올리기는 약간 무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잘 모르신 분들은 나중에 사무실에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면 그 약관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32요. 그 약관법은 그렇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332요. 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계약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강의 노트는요. 2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우리가 먼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먼저 이렇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은요. 이렇게 특정한 사람이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요.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 이렇게 특정한 행위를 뭐 할 수 있냐?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미 채권법은요. 지금 수요일날 여러분 강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강의를 들었으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기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 이것을 뭐라고 하냐? 급부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이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권이라는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3대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3요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이걸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갑이 의리한 사람한테 돈 1억을 빌려주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돈을 갚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10월 1일을 뭐라냐? 변제기다 또는 이것을 이행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변제기 또는 이행기. 그러면 이 변제기가 됐을 때는요. 갑은 을한테 1억 원을 갚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하냐? 청구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청구 권능. 그 다음에 만약에 을이 돈을 갚죠? 을이 돈을 갚으면 어때요? 갑이 그 돈을 받을 수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급부 보유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급부 보유 권능 이렇게. 만약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을 수 있잖아요.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때 갑은 을한테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죠. 그래서 소송을 청구하죠. 소송을 청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구라고 하고요. 이것을 소구 권능 이렇게 얘기해요. 소구 권능. 그 다음에 경매가 되면 이제 경매를 청구하죠. 강제 집행 권능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먼저 이제 우리가 채권이라는 것은 돈을 갚을 날짜가 되면 돈을 갚으라고 얘기하죠. 청구 권능. 돈을 갚으면 내가 그 돈을 받죠. 그 다음에 그것을 뭐라 한다? 급부 보유 권능. 그 다음에 소송을 청구하죠. 그러면 소구 권능. 그 다음에 경매를 청구하죠. 강제 집행 권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억이라는 것을 뭐라 하냐? 채권이라고 하고요. 이 채권을 뭐라 하냐?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권리는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권능이 모이면 뭐가 된다? 권리가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건 변제기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5월 1일이다. 현재 5월 1일이라고 해봐. 현재 5월 1일은요. 갑은 을한테 1억을 받을 뭐가 있냐? 채권이 있잖아요. 채권. 갑은 을한테 1억을 받을 채권이 있죠. 권리가.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갑은을한테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은 있지만 뭐는 없다? 청구권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 10월 1일이 되죠. 10월 1일이 되면 어떻게 하냐? 갑은을한테 돈을 갚으라고 뭐가 있어?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죠. 그다음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도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10월 1일 변지가 되면은 채권하고 청구권이란 말이 동일한 말이 되는데요. 만약에 돈 갚을 날짜가 되기 전에는요, 채권과 청구권이 동일한 말이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채권이라는 것은 뭐냐?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청구권이라고 채권하고가 반드시 동일한 말은 아니죠. 반드시 동일한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냥 뭐라 한다? 채권은 뭐라 한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채권은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채권하고 청구권이 반드시 무슨 말은 아니다? 동일한 말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를 먼저 한번 봐봐요. 2페이지 강의 노트를 한번 보면 갑이 지금 을한테요 돈 1억 원을 지금 빌려줬죠? 그럼 어떻게 돼요? 1억이라고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 채권을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 10월 1일이 되면 이행기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고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돈을 갚아야 되겠죠? 우린 것을 뭐라냐? 급보 보유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이 됐는데 돈을 갚지 않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뭘 한다? 소송을 청구하죠? 우린 것을 소구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경매를 청구하죠? 강제 집행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5월 1일이 되면요 청구권은 있지만 뭐는 없다? 청구권은 없지만 뭐는 있다? 채권만 있고요. 10월 1일이 되면요 채권도 있고 뭐도 있다? 청구권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10월 1일이 되면 채권과 청구권이 동일한 말이지만 10월 1일이 되기 전에는 채권과 청구권이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 2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그 뒤에 책을 어디서 보시면요 그 뒤에 채권법을 봐야 되는데 뒤에요. 자, 그래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주죠. 1억. 그럼 1억을 빌려주면 갑은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줬잖아요. 을한테 1억을 빌려줬지 병이나 정한테는 돈을 빌려준 게 아니란 말이죠. 병이나 정한테. 갑은 을한테 돈을 빌려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을한테만 돈을 받아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이 갑을 특정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을을 뭐라 하냐? 특정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1억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병은 을의 와이프고요. 정은 을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병이나 정한테는 그것을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나 정한테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와이프고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100억 있다. 그래도 돈 갚으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채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갑이 을에 대해서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자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재산을 자기 와이프한테 다 빼돌리죠. 그래서 왜 그러냐?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갑이 을에게만 청구하죠. 이것을 대인권이다 이렇게요. 대인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정한 사람한테만 뭘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 권리다. 대인권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갑은 을에게는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병이나 정에게는 갚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을요 상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냐? 채권은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상대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대적이라는 것은 갑은 을에게는 주장할 수 있으나 갑이 병이나 정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을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여러분요 대항이라고 하는 말이 앞으로 자주 나오는 말이죠. 대항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갑은 을에게 돈 1억을 갚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갑이 을에게 1억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갑이 을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병이나 정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병이나 정에게. 그러면 병이나 정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 뭐냐? 제3자에 대한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병이나 정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제3자에 대한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경우 이것을 우리 뭐냐? 대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주장하지 않고 병이나 정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것을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하기 때문에 병이나 정에게는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니까 이것을 우리 뭐냐? 이것을 당사자 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당사자 간. 또는요, 이것을 우리 뭐냐? 사람과 사람을 하냐? 채권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채권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슨 규정이냐? 이것을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법 규정은요, 법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법의 규정과 다른 합의를 할 수 없다 이 말이고, 임의 규정은 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법의 내용하고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두 사람이 만나서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래서 이것을 채권법은 원칙적으로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요, 강의노트 밑으로 보면, 이 페이지 보면,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죠? 1억 원을 빌려줬죠? 그런데요, 채권이죠? 특정인이 특정인에게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이것을 청구 동그라미하고 권 동그라미하고요,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사람이 사람이죠? 그것을 대인권이라고 하고, 상대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요, 채권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이지를 봐야 돼요. 알겠죠? 맨 뒤에 분 찾았어요? 예, 거기 채권법이죠? 그 2페이지. 예, 맨 밑에요. 찾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요. 여러분요, 한 장만 더 넘겨봐요. 3페이지요. 3페이지를 이거 보면, 3페이지 보면 지금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뭐를 알아야 돼? 이런 거 알아야 돼. 봐봐. 지금 여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요, 의리한 사람한테요. 의리한 사람한테 돈을, 10,000원을 빌려줬어요. 10,000원을 2월 1일 날이요.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요. 병이라는 사람이 또 여기 을한테요. 또 2월 2일 날요. 또 10,000원을 빌려줬어요. 그다음에 정이라는 사람이요. 또 을한테요. 2월 3일 날요. 또 10,000원을 빌려줬단 말이죠. 그러면 다 10,000원을 빌려준 거잖아요. 갑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병이고, 그 다음에 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돈 10,000원이 생겼어. 돈 10,000원이 생겼으면 여기서 을한테 돈을 받아가야 될 사람 누구다? 갑이다, 을이다, 병이다. 갑이다, 병이다, 정이다. 누가 돈 받아가요? 먼저? 누가 받아가? 그것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란 말이죠. 갑하고 을하고, 그 다음에 병하고 을하고, 정하고 을하고 관계지. 우리가 봤을 때는 전체로 보면 갑, 을, 병, 정 관계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채권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갑하고 을하고, 그 다음에 을하고 병하고, 을하고 정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마치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채권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갑이요, 을한테 돈을 빌려줬지 여러분한테 빌려준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빌려줬다, 그래서 일반이라고 하죠. 일반. 갑은 을한테만 빌려줬죠. 우리 이것을 말한다. 특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을하고, 정하고 을하고 관계이기 때문에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뭐냐? 동일한 순서를 갖는 것이에요. 동일한 순서. 그러니까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걸 평등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평등해. 순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가서 돈을 받은 사람이 짱이에요. 만약에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정이라는 사람이 의리한 사람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거예요. 아직 이 두 사람은 학원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학원 오는데 두 사람이 학원 오는데 정이 갑을 먼저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을을요? 그럼 정이 을한테 어제 빌려간 돈 갚어? 그러면 우리 그냥 돈 갚으면 되는 거죠. 제일 늦게 빌려줬어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 채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순서가 동일하기 때문에요. 순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동일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채권자 평등이고, 평등하니까 먼저 가서 돈을 받은 사람이 짱이죠. 우린 것을 뭐란다? 선행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선행의 원칙이다. 먼저 가서, 알겠죠? 받은 사람이 짱이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선행의 원칙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채권자 평등의 원칙 맨 위에 그림 되어 있죠? 선행의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지금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밑에요 4페이지요. 4페이지 보면 이러면 약관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러면 4페이지 보면 약관이라고 되어 있죠? 약관 보면 그럼 혹시 그 기본서에 아직 줄 다 안 끄신 분들 계시죠? 내가 먹고 살면 줄을 긋는 게 나을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책을 줄을 꺼내야지 나중에 1월달부터 강의할 때는요. 책을 보고 정리를 쭉 해줄 거거든요. 왜냐면 활자를 소리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자를 가지고 이렇게 자주 눈으로 익히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미리서 줄을 그어놔야지 뭘 할 수 있냐면 그 줄에 맞게끔 거기에 그 부분에 맞게끔 뭐라 해야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 약관을 보면 약관은요 사업자가 미리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할 알겠죠? 그래서 약관이라는 것은 사업자가요 미리 마련한 것이에요. 사업자가요. 그럼 여러분 4페이지 보세요. 강의 노트 4페이지. 그래서 미리 마련해야 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요. 미리가 아니고 나중에요. 사업자하고 고객이 나중에 개별적인 합의를 하죠. 개별적 합의. 이 개별적 합의는 그러면 약관이다 아니다? 약관이 아니다 이 말이죠. 개별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은 나중에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관은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것을 약관이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나요?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약정이 가장 우선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뭐보다? 약관보다 우선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약관의 구속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봐봐. 약관의 구속력 여기 한번 보란 말이죠. 우리가 보면 여러분요 운전자 보험을 보면요 운전자 보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6세 한정 이런 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26세 한정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뭐 35세 뭐 38세 뭐 이런 게 있지만 26세 한정으로 딱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내가 보험을 들었는데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끔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지만 26세 한정 또는 가족 한정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26세 한정으로 보험을 들었는데 여기서요 24살짜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책임자 안 지죠. 모든 책임 누가 져? 내가 지죠. 그거 왜 그러냐 이 말이죠. 나는 분명히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사고가 났으면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책임을 안 지냐 이 말이죠. 그럼 왜 그래요? 내가 지금 몇 세로 했죠? 26세 한정으로 했죠? 그 26세 한정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4세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냐 다른 말로 약관의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약관에서는 26세 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가 26세 한정을 선택해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26세가 되지 않는 사람이 사고가 나면은 우리 보험은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주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냐? 약관의 구속력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약관은 미리 마련되어 있는 거죠. 미리 마련되어 있는 건데 이 미리 마련되어 있는 약관에 대해서 내가 뭘 한다? 합의를 한 거죠. 합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나는 26세 한정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약관의 구속력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약관의 구속력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 약관이 만들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합의를 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오른쪽 그 박스 한번 봐봐. 박스. 박스는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약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보면 약관은 그렇게 되어 있죠. 사업자가 미리 약정서를 마련해 놓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갑이 제시한 것 중에서 합의하는 항목을 원하는 항목을 합의하게 되면 약관에 의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약관의 계약의 뭐라고 한다? 편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약관은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약관은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나중에 추가로 합의한 사항들 있죠. 그것을 뭐라 한다? 개별 약정이라고 그래요. 이런 개별 약정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만약에 삼성생명이 면책되는 이유 그 말이 무슨 말이다? 24살짜리가 운전을 해가지고 사고가 났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 면책되는 이유는 삼성에서 제시한 약관에 26세 한정으로 을이 합의하였기 동그라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우린 것을 뭐냐? 계약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법 규범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랬어. 법 규범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다? 약관의 내용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우린 것을 뭐란다? 계약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보면요. 명시 설명 의무라고 나와 있나요? 그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요. 알겠죠? 명시 설명 의무가. 그런데 이 명시 설명 의무는 어떤 걸 설명하냐?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요. 중요한 사항.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 중요한 것만 설명하는데 그런데 중요하다고 해서 그럼 모든 걸 다 설명하냐? 그건 아니에요. 봐봐. 우리 보험 FC 있죠? 보험 설계사가요. 만약에 내가 이 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다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피내암이 뭐예요? 상피내암, 암 종류에 상피내암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암 종류가 보면 여러 가지 암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험 설계사가 위암이고 무슨 폐암이고 뭐죠? 이런 것을 알겠는데 상피내암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면 보험 약관을 딱 보니까 상피내암은 보호되지 않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보험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상피내암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가 스스로 설명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설명하기 곤란하는 것은. 그러면 그런 건 어때요? 따로 가서 본사에서 알아보든지 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 때 설계사의 말을 듣고 보험을 듣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이 설계사가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설명하기 곤란한 사항, 그런 사항은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물론 이제 설계사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자기가 설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보험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설명이 곤란한 경우는 설명 의무가 뭐가 된다? 면제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보면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면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하다 하더라도 설명이 곤란한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오른쪽이요. 박스 봐봐. 명시 설명 후에 상대방은 누구이냐?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누구한테만 설명하면 된다? 대리인에게만 설명하면 족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바로 밑에요. 문제는 본인이 만약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보험료를 납부를 못하면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민법 총칙 배웠죠? 대리에서 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모든 것을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본인.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지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요. 하살표. 중요한 사항이지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금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무조건 암기해야 되겠죠? 당해 법령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 그 다음에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네 번째요. 이미 다른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 이 네 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는 여러분요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암기라기보다는 자주 보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3번 같은 거 보면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다. 이런 것들은 뭐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것이죠. 만약에 보험 설계를 듣는 사람이요, 보험을 나한테 듣는 사람이 그 전에요 바로 얼마 전까지 자기도 그 사람이 보험 설계사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보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몰라요? 잘 알죠? 굳이 그 사람한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우선 얘기해요. 맨 마지막 거는요, 설명해야 하는데 설명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됐죠? 즉 다른 말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런 말이에요.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자는 어떻게, 사업자는 설명하지 않은 것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 고객은 보험 내용으로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자가 명시 설명 의무를 하지 않으면 그 사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단 말이죠. 하지만 고객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보험약관의 내용이 불분명할 때 이렇게 돼 있죠. 불분명하면 누구한테 유리하게? 작성자한테 불이익하고 누구한테요? 고객에게 유리하게. 그래서 이것을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다, 이렇게. 그럼 무슨 말이냐 봐봐. 보험약관이 있는데요, 보험약관의 내용이 애매한 거예요. 애매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해준단 말인지 안 해준단 말인지. 그랬을 때는 누구한테 불리하게? 보험자한테 불리하게, 그 다음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해석한다.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바로 옆에 보험약관의 해석이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 법조문 제5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험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석한다.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 보면 통일적 해석, 객관적 해석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봐봐. 보험에 적용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누구에게나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냐? 그것을 통일적 해석, 객관적 해석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엄격 해석, 이렇게 되어 있죠? 엄격 해석. 알겠죠? 그래서 엄격한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면책 특약 같은 게 있을 때요,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생명에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삼성에서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을 넓게 해석해야 돼요? 좁게 해석해야 돼요? 좁게 해석을 해야 고객이 보호를 받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삼성이 책임지지 않은 것을 넓게 해석하면은 고객이 보호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해석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수정 해석의 원칙은요, 여러분요, 굳이 이제 그것을 안 봐도 되는데, 오른쪽 봐, 오른쪽. 수정 해석 옆에 오른쪽이요. 오른쪽 봐, 뭐라고 했죠? 은행 예금이라고 돼 있죠? 은행 예금 돼 있어요? 오른쪽 표현 왜 은행 예금 돼 있죠? 그게 뭐냐, 봐봐.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뭐,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모든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봐봐요. 그럼 은행 예금은 뭐예요? 은행 예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재산권이죠. 채권이죠. 채권이고 이것은 뭐냐? 재산권이잖아요. 그럼 재산권은 어때요? 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양도라는 것은 처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은행 예금을 먼저 들었는데요, 약관에 뭐라고 되어 있냐? 1년 동안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재산인데 양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은행 예금을 들었는데 재산 양도할 수 없다 그러려면 그 중요한 사항은 나한테 알려야 돼, 알리지 않아야 돼? 알려줘야 되죠. 그것을 뭐라냐? 은행 예금 그것이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 그럼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양도할 수 있다. 양도에도 뭐가 된다? 유효하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불공정 약관이라고 되어 있죠? 불공정 약관이라는 것은 그것은 무효를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공정 약관은 이런 뭐냐면 앞에요 부당하게 줄거봐, 상당한 이유 없이 줄거봐, 이 두 가지. 우리가요 약관법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약관법은 뭐냐? 불공정 약관이에요. 그래서 불공정 약관이 7조인가 8조인가부터요 10몇 조까지가 다 불공정 약관에 관한 거예요. 근데 그 불공정 약관 내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데 뭐만 하면 되냐? 불공정 약관 중에서 앞에가 부당하게란 말이 나와.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란 말이 나와.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불공정 약관이고 무조건 그것은 무효가 돼. 알겠죠? 앞에가 뭐라고 나오냐? 부당하게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이런 말이에요. 상당한 이유 없이 어쩌고저쩌고 부당하게 어쩌고저쩌고 그럼 무조건 그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정확하게. 그 다음에 기습조항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죠. 이런 보면 우리가 물건 같은 거 사다 보면 물건 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했는데 여기 구석 어디 조그만 데가 되고 환불 규정이 있죠. 환불 규정. 알겠죠? 그런 환불 규정 같은 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또는요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 많은데 여기가 조그맣게 해가지고 가로로 닫고 조그맣게 환불 규정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기습적으로 집어넣었다. 기습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에 따르는 권리를 제한한다. 그럼 법에 와봐. 법에 나한테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제권이 나한테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고객한테요 법에 따른 해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제권을 제한시켜버려. 그러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못 받게? 받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것도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불공정 약관이고 불공정 약관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부당하게 상당한 이유 없이 이 두 가지를 보는 게 정확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약관의 내용이 일부 무효죠. 이게 이제 좀 중요한데요. 이런 보면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뭐를 배웠냐면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죠. 그런데 약관법 16조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 일부 무효는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 말이죠. 일부 무효는 일부만 무효래. 약관법 16조. 그래서 약관의 내용의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아주 중요하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요 안 봐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약관의 의의와 종류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6페이지를 보세요. 그 6페이지를 보고요. 기본서는 여러분요 338페이지를 펴세요. 기본서 338페이지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강의 노트요. 강의 노트 채권법 6페이지라고 쓰세요. 338페이지 그 밑에 보면 박스 밑에 있죠? 쌍무기한 편무기한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라 쓰냐? 6페이지라고 쓰란 말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요 채권법을요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이 약관법은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요 참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의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약관 규정법에 의해서요 규정되어 있는 내용 그 자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런 보면 예전에는 이제 약관법이 좀 나왔는데 요즘 최근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곧 나올 때가 또 됐죠. 여러분 보면 그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모든 것 조그마한 것들 가입하려면 다 뭐가 있어요?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있어 없어? 있죠. 그만큼 약관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요 원래는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다가요 16회 시험부터 약관법에 관해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보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책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갑하고 하고 2월 1일 계약을 해서 잔금 날짜가 됐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요.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죠. 이것을 우리 뭐라냐? 계약을 체결했더니요. 갑하고 을하고로 뭐라냐? 쌍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쌍방. 쌍방이 의무를 부담해 쌍방이 의무를 부담해 그것을 쌍무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요. 편무계약은 뭐냐? 편무계약은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네 집을요. 이것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사회에. 그래서 국가에 환원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국가에다가 자기가 여기를 바치겠다 이 말은 증여하겠다. 그러면 국가는 갑에게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갑은 을에게 줄 것이 있죠. 우리 그것을 한 사람만 의무를 부담한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편무다. 엄마가 한 사람만 있으면 편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알죠? 그래서 편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고받는 것 우리가 내가 등기를 해주는 대가로 뭘 받죠? 대금을 받죠. 등기를 해주는 대가로 대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대가로 반대로 뭘 받아? 돈을 받죠.
알았죠? 그것을 뭐냐? 주고받는다, 대가관계다, 다른 말로 give and take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상이다. 주고받는 것 유상이다. 그런데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주기는 주는데 반대로 대가로 받는 게 없는 경우. 내가 만약에 거지한테 돈을 주죠? 돈을 주는데 1,000원 줬는데 반대로 거지한테 받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쌍무냐 편무냐는 것은 쌍방이 동일하게 의무를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 한 사람만 의무를 부담한다 편무, 두 사람이 다 부담한다 쌍무. 그 다음에 유상이냐 무상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행을 하죠. 이행하는 대가로 반대로 뭘 받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이행하는 대가로. 내가 등기를 해준 대가로 대금을 받죠. 대금을 주는 대가로 뭘 받아? 등기를 받죠. give and take죠. 이것을 유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무상이라는 것은 주기는 주는데 받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유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무상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요 여기요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무상계약이 있고요, 여기 편무계약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요,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요,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고요,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무상계약이 뭐냐? 무상계약은 사용대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 증여라고 하는 거. 이러면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죠? 사용대차는 뭐냐면, 여러분 학원에 오셔가지고 내가 깜빡 잊고 연필 안 가져왔단 말이죠. 그럼 옆에 친구 거 연필 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빌려 쓰고 어때요? 그걸 그대로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대로 동종, 동양, 동질의 물건으로 그대로 준다 이 말이죠. 그것을 사용대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대차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필 빌려주고 나서 다 쓰고 나서 먼저 끝날 때 집에 갈 때요 연필 다시 돌려주니까 그래도 1,000원은 주셔야죠.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럼 처음부터 얘기하지. 이건 뭐다? 임대차다 이렇게. 알았죠? 임대차의 경우는 월세잖아요. 그것은 차임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용대차다, 증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유상은 뭐가냐? 유상은요 먼저 매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계약할 때 교환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환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있고, 임대차, 그 다음에 도급 계약이 있고, 고용 계약이 있고, 이런 것들을 뭐냐? 그래서 우리는 유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매매를 봐봐요. 매매 등기를 해주는 대신에 뭘 받아? 돈을 받죠. 교환은요 집을 주는 대신에 토지를 받죠. 그 다음에 임대차는요 방을 빌려주는 대신에 돈을 받죠. 그 다음에 또 뭐죠? 도급이라는 것은 내가 일감을 주는 대신에 다시 먼저 보수를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고용계약은요 내가 일하는 대신에 뭘 받아? 임금을 받는 것이고, 다 주고받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유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무상이죠. 원칙은 무상인데요, 합의를 하게 되면 유상이 될 수 있죠. 그걸 뭐냐면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소비대차는 뭐예요?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아무 말이 없으면 돈을 빌려준 것은 무상이 되는 것이죠. 무상. 알죠? 유상이 아니고 뭐다? 무상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냐? 위임이 있고요. 위임 있고 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종신정기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하고 임치하고 종신정기금 이렇게요. 그래서 소비대차, 위임, 임치. 위임이 뭐죠? 내가 대리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임치는 뭐죠? 임치. 물건을 맡기는 거죠. 맡겨. 종신정기금은 뭐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보면 매달이든 또는 2개월에 한 번씩이든 또는 3개월에 한 번씩이든 정기적으로 돈을 주는 것. 그것을 종신정기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뭐다? 무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합의가 있으면 뭐가 될 수 있다? 유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무이자 소비대차는 무상인데요, 이자부 소비대차는 유상이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러면 쌍무계약에 말이 있는 거예요. 쌍무계약. 그것을 뭐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것을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위험부담 이렇게. 동시이행 항변권, 위험부담 이런 것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또 우리는 유상하고 쌍무계약하고 무상하고 편무계약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이에요. 그럼 낙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낭만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낙성계약이요. 그러면 여기 또 뭐가 있냐? 여기 불요식 계약이요. 불요식 계약. 이런 불요식이란 말이 무슨 불요식? 일정한 방식이 있다 없다? 없다. 일정한 방식이 없다. 불요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한 방식 이런 뭐 혼인신고 있죠. 이런 혼인신고는 뭐죠?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방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 요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불요식이고요. 요식 행위가 있죠.
이 요식행위는 뭐냐? 특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혼인 있죠? 혼인에 있어서는 뭐가 있다?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회사죠? 정관을 작성하고 등기 같은 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요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낙성계약하고 반대가 되는 게 뭐냐? 우리 이것을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여러분 요물이란 말이 뭐죠? 일정한 물건을 요구한다 이 말이죠. 요물이요. 그래서 요물계약은 뭐냐면 요물계약은 현대계보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대그룹은 뭐냐? 현대그룹 있죠? 현대그룹은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요물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뭐냐? 현상광고죠. 현상광고. 그 다음에 대물변제.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냐?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요물, 물건을 요구한다. 요식행위. 그 다음에 요식행위 반대가 뭐죠? 불요식이죠. 요물의 반대가 뭐죠? 낙성이죠. 낙성.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봐. 우리나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무상. 여기 사용대차는 뭐냐? 사용대차는 어떻게 있냐? 사용대차 읽는 방법 봐봐.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 낙성, 불요식 이렇게. 증여는 무상, 편무, 낙성, 불요식. 그 다음에 뭐죠? 매매는요.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교환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임대차,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환계약. 교환계약은 워낙 법조문이 몇 개 안 돼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 만들 게 없는 거 지문이요. 그러니까 교환계약에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이게 나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암기하느냐? 암기하려면 이거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림을 암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림을 가지고 암기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요.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요. 여기 유상이면서 편무인 게 딱 하나가 있어. 이걸 우리는 뭐라냐? 현상광고라고 얘기해. 그래서 현상광고는 뭐죠? 집 나간 똥개를 찾습니다. 알겠죠? 찾아주신 분께는 10만 원을 후사하겠습니다. 반드시 돈을 준단 말이 있어야 돼. 그것을 뭐라고 한다? 현상광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현상광고는 유상이면서 뭐가 되냐? 편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현상광고가 없다고 해봐. 현상광고 없으면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현상광고라고 하는 놈 때문에 무슨 말이 말씀하냐? 유상이 언제나 쌍무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와. 왜? 유상이면서 뭐가 있으니까? 편무가 있으니까. 알겠죠? 편무계약이 언제나 무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죠. 무상은요 언제나 뭐다? 편무계약이죠. 이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이게요. 우리 시험에 3번 정도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뭐냐? 유상은 언제나 유상은 언제나 쌍무가 아니고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무상은 언제나 편무이지만 편무가 언제나 무상인 것은 아니다. 누구 때문에?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유상이면서 뭐다? 편무니까. 유상이면서 편무니까 편무가 언제나 무상이 될 수 없죠. 유상이 될 수 있으니까. 유상이 언제나 쌍무가 될 수 없죠. 뭐가 될 수 있으니까? 편무가 있으니까. 무슨 일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림을 암기하는 게 훨씬 낫지. 나중에 이걸 줄 그어가지고 100번 암기했어. 암기도 지나가면 뭐죠? 화장실 가가지고 머리 한번 숙이고 올리면 다 쏟아져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을 지금 이해한 이 말을 그림을 이해하라. 그림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한번 봐보세요. 자, 6페이지를 한번 보면 6페이지 강의노트 6페이지 보고 계시죠? 자, 여기 보면 그 왼쪽에 보면 유상계약의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이렇게만 있죠? 그렇게만 돼 있죠? 거기다가 유상계약 보면 네모 유상계약으로 돼 있잖아요. 6페이지 그 옆에 보면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가 2개 정도 써서 하나는 환매 그 다음에는 도급 이렇게 환매 그 다음에 도급 이렇게. 자요 지금요 잠깐만요. 저 뒤에 분 있잖아요. 지금 글씨를 쓰는 게 오른쪽에 써야 될 거 아니고 왼쪽으로 써야 되는 건데 노 거기 말고 그쪽에서 왼쪽. 거기서 지금 여기서 보면 그래서 책이 왼쪽에 가야 되는데 글씨를 오른쪽에 쓰고 있어가지고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요. 왜요? 그냥 여기서 보면 그냥 다 보이는데요. 위를 보고 있는지 밑을 보고 있는지 다 알죠? 자, 그다음에요. 오른쪽 보면 여러분요 무상계약이라고 박스 있죠? 무상계약은 증여하고 뭐가 있어? 사용대차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편무계약 있죠? 뭐라 놨죠? 무상은 언제나 편무이지만 편무가 언제나 무상인 것은 아니다. 알겠죠?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옆에를 보면 옆에 유상은 언제나
쌍무가 아니다. 쌍무는 언제나 뭐가 된다? 유상이다. 이렇게. 왜 그러냐? 유상면서 편무인 것이 뭐가 있다? 현상 광고가 있다. 알겠죠? 그것을 정확하게 보란 말이죠. 쌍무계약에는 뭐가 있다? 동시행함유권과 위험 부담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바로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 보면 박스가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박스가. 그래서 두 번째 박스를 봐봐. 두 번째 박스를 보면 두 번째 박스에 별이 빛나고 있는 거 보란 말이죠. 유상은 언제나 쌍무이다. 틀렸죠?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맞죠? 무상은 언제나 편무다. 맞죠? 편무는 언제나 무상이다. OX, X. 이게 시험에 났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암기하면 언제나 뭐지 헷갈려서 안 돼. 내가 먹고 살면 그림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분료식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분료식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분료식은요, 요식이다. 그래서 분료식하고 요식, 요식에는 유언, 어음, 법인, 혼인, 현상광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요식행. 요식에다 써. 요식에다 뭐라 쓰냐?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요식행에다 뭐라 쓰라고요?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낙성하고 요물이죠? 여러분 이 요물기약 4가지를 반드시 암기. 시험에 한번 나왔단 말이죠. 현대, 계보 이렇게. 현대, 계보 이것은 시험에 나왔으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본서 있죠? 기본서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기본서 34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341페이지 기본서로 보면 그 문제가 나왔죠? 뭐라 했죠?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341페이지 이 약은요 언제나 채권 계약이에요. 그래서 예약 줄 것이고 채권 계약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쌍무 계약은 유상이다. 맞아요? 쌍무 계약은 유상이다. 맞아? 쌍무는 유상이 되겠잖아요. 유상이 언제나 쌍무는 아니지만 341페이지 보고 있죠. 교환계약은 교환은 뭐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죠. 여러분 요물계약은 봐봐. 요물계약은 딱 4가지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현대, 계보. 현대, 계보 4가지밖에 없다니까. 요물계약은 알겠죠? 현대, 계보 이렇게요. 매매계약은요. 매매는 유상, 쌍무죠.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임대차도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현상광고 봐봐. 현상광고만 딱 없다 해봐. 현상광고 없죠? 없으면 어떻게 되냐?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그 다음에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현상광고가 없으면 그런데 이놈의 현상광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상계약에는 뭐가 있냐? 매매, 교환, 환매, 임대차 여기까지 4가지는 알아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주어도 깨닫도 사용대차고 증여가 무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알겠죠? 사용대차고 증여가 의외로 시험이 잘 나온단 말이죠. 이 2가지는 뭐다? 무상이다.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이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앞에 문제 하나를 더 풀어볼까요? 문제 보면 339페이지를 봐봐. 동시함유권 인정되지 않는 거 이게 아마 21인가 22인가 나왔는데 봐봐. 여기 이건 뭘 물어보는 거냐? 이 그림을 볼 줄 아느냐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쌍무계약일 때 동시함유권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쌍무계약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요. 왜 문제를 풀어야 되냐?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면 동시함유권이라고 되어 있죠? 동시함유권 쌍무에서만 있죠? 쌍무는 이런 것들이 다 쌍무니까 다 동시함유권이 있죠. 이 2가지는 동시함유권이 있다 없다? 없죠. 무상인 건 무조건 안 돼. 동시함유권이. 무상은 편무니까. 여기 보면 원칙적으로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연금 원칙적으로 뭐다? 무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동시함유권이 있다 없다? 없죠. 만약에 이것이 이자부 소비대차, 이자부 그러면 유상이죠. 유상이면 다시 쌍무죠. 그러니까 동시함유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거기 문제를 보면 뭐라 나와 있죠? 동시함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 1번 교환은 뭐죠? 유상 쌍무죠. 환매도 유상 쌍무죠. 4번 임대차, 그 다음에 도급 유상 쌍무죠. 다 뭐가 아니다? 무이자. 무이자는 뭐다? 무상 편무다. 무이자니까 무상 편무다. 편무. 이해됐나요? 무상 편무. 무상 편무에는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페이지 342페이지를 보셔요. 342페이지 보고 그 다음에 강의 노트는요. 7페이지를 한번 보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그럼요. 잠깐 쉬었다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돼가지고. 여기서.